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 국제 정세, 이 외교에 관해서 쭉 강의를 들으면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아랍 중동에 대한 것입니다. 아랍 중동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원리를 이렇게 가지고 그걸 머릿속에 넣고 이렇게 그 틀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게 왜 그렇게 어렵나, 그리고 그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는데, 인류 역사에 있어서 고대 문명이 가장 먼저 발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어느 문명이에요? 이집트 문명. 또 이집트 문명과 비슷한 시기에 어디서 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BC 4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에 그 문명이 시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인류 역사에서 6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이잖아요. 6000년이라고 하면 사람이 1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60번이 바뀐 건가? 그렇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 바뀌는 건데,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때는 고대 문명이 나타난 것이고 그 이전에 100만 년 전부터 인류 문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나 자, 국가의 형태를 지니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긴 것이 어느 지역이냐?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거든요.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기는 것이고, 이집트 문명은 약 BC, 이것도 마찬가지로 3000년, BC 4000년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바로 이 나일강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고대 문명이라고 하면은 물이 있어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사람들이 생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강 줄기를 따라서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명도 어쩌면 한강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면은요, 백제, 백마강, 금강 다 그게 강을 중심으로 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랍 중동을 공부할 때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는 게 있습니다. Fertile Crescent라는데, 이 모양이 보십시오. 이 모양이 초승달처럼 생겼죠. 그래서 Fertile Crescent라고 그러는 겁니다. 중동 아랍. 중동이 더 큰 지역입니까? 아랍이 더 큰 지역입니까? 아랍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랍어, 하나는 아랍 문화. 아랍어와 아랍 문화,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들어가야지만 아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랍 랭귀지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랍 문화, 상당히 독특한 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요소가 없으면은 우리가 미들리스트를 할지라도 아랍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메나라는 게 있습니다. 메나가 뭐냐 하면은 Middle East and NA는 뭘까요? North Africa. 그래서 북아프리카라는 겁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그래서 이 메나에서 ME, 미들 이스트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NA, North Africa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리타니, 모로코, 알제리, 튜니지아, 리비아, 이집트, 수단, 이 지역을 북아프리카 지역. 이 두 개를 지역에 22개국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이 아랍 국가들입니다. 레반트라는 게 있어요. 레반트. 불어에 레베라는 말이 있죠. 레베. 일어나다. 아침에 일어날 때 뭐 레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레베. 일어나다는 뜻이에요. 일어나다 동이 트다 이 말이에요. 동이 트는 장소, 이게 레방. 자, 그러면 이 지역을 어디를 얘기하느냐? 바로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조르단,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보면, 지중해에서 보면 이게 더 동쪽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와 또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마그레브라는 겁니다. 마그레브. 마그레브는 아까 우리 해가 뜨다잖아요. 해가 지다라는 뜻이에요. 해가 지는 지역은 그럼 또 어디일까요? 아프리카 지역 중에서 이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튜니지아, 모로코, 알제리, 모리타니아. 이 지역이 바로 해가 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중동이라고 하면은 이 지역 플러스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이 지역, 레반트 지역, 그리고 여 위에 있는 마그레브 지역 다 합친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GCC라는 겁니다. GCC 뭐냐? 걸프 협력위원회. 이 걸프 협력위원회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 오만 이 지역을 얘기합니다. 자, 이 지역은 가장 공통점이 뭐가 있어요? 종교. 그렇죠. 종교 공통점 맞아요. 또 부자 나라지요. 지금 다 이 나라들이 보십시오. 사우디, 쿠웨이트, UAE, 카타르, 바레인, 오만 여기 다 기름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끼리 걸프 협력위원회라고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공동 정책을 수립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아랍을 정의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아랍 지역이 미들 이스트하고 북아프리카에서 22개국이다 하는 것도 이제 알게 됐고, 메나, 레반트, 마그레브, GCC 여기에 대한 이제 이해가 다 되었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들 상당히 많은 기초를 이제 다진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종교입니다. 그러면 아랍, 더 넓은 중동 지역에서의 종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볼까요? 여기서 옅은 녹색. 이게 이슬람 중에서 수니입니다. 수니. 자, 그리고 짙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는 이슬람 중에 다른 분파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시아파. 그 시아파가 있는 것이 어디냐면 보세요. 이란. 그리고 바로 옆에 이라크가 있습니다. 이란, 이라크. 그리고 그 위에 가면은 시리아는 전체 다수 국민은 순인데 집권층은 시아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에도 일부 시아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여기 밑에 내려오면요, 예멘입니다. 예멘에는 지금 이제 반군 중에 후티라는 반군이 있어요. 그 후티 반군이 바로 시아입니다. 순위의 맹주가 어느 나라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시아의 맹주는 이란. 자, 여기서 종교적인 갈등, 우리가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종교적인 갈등, 그거는 기독교가 있을 거고 유대교가 있을 거고 이슬람이 있을 거고 많이 퍼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종교 어떤 종교가 있느냐 한번 보여주세요. 이 빨간 거 있죠, 빨간 거. 여기 뭐예요? 기독교죠. 기독교.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아랍 국가에 내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상당히 잘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기독교들이 있습니다. 자, 그 기독교들이 군데 있습니다. 이집트에도 koptik이라고 해서 기독교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분홍색. 이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종교가 유대교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레바논하고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 드루즈라고 또 있습니다. 조그만하거든요. 드루즈를.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종교적으로 볼 때도 사실상 이 중동 지역은 상당히 많은 다 종교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단어 몇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단어에 더불어서
종교적으로는 이슬람이 다수인데 그 이슬람 중에서도 순위가 다수면서 그 바로 옆에 시아가 있고, 그리고 군데 보면은 기독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그리고 드루즈도 있고 여러 종교가 산재해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시면은, 하나는 지역적으로 어떻게 정세가 돌아가느냐, 또 하나는 종교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니파 진영에서는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다수 국가들이죠. 그리고 시아파 진영에서는 이락을 주축으로 해서 이라크도 다수 국민이 시아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레바논, 예멘에도 일부 후티족들이 시아를 신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랍 문화는 어떤 것이냐? 아랍 문화는 상당히 독창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처음부터 발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죠. 여기서 자기들 고유의 문화와 유럽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개성 발전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의 문화를 아주 잘 통합, 혼합, 발전시켜 나가고, 그거를 예초에 보면은 이 아랍의 문화라고 하면은 화학, 연금술, 수학, 물리, 천문학, 의학, 광학, 문학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알고리즘, 그리고 엘제브라, 대수, 알케미스트, 화학, 연금, 이런 모든 거, 알코올, 알칼리, 이게 다 아랍에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자, 서구의 문화가 그리스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막 발전을 하다가 한때 쇠퇴기로 접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중세를 거치면서 유럽의 문화가 정체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중세 시대가 끝나면서 르네상스가 나타나는데, 그 르네상스 때 르네상스를 문화를 부흥을 시키는데, 부흥을 시키려고 하니까 과거의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것을 찾다 보니까 이미 중동에서, 아랍에서 그걸 발전시켜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0년에 아랍 스프링이 일어나죠. 어느 나라에서 일어납니까? 튀니지아에서 일어납니다. 이 튀니지아에서 그 거리의 행상, 그 장사를 하던 사람이 교통 단속에 걸려서 막 저항을 하다가 이제 생기는 그런 문제죠. 그렇게 해서 이 아랍 스프링이 여러 나라로 번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튀니지아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완전한 개혁의 무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기운이 옆 나라로 막 급속히 퍼져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내전이 일어난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리비아, 그리고 시리아. 자, 아랍 스프링이 막 번져나가서 그렇게 내전까지 가고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데가 있습니다. 알제리, 수단, 그리고 여기 이라크. 이런 식으로 이 변화가, 아랍 스프링의 이 변화의 물결이 계속적으로 번져나가면서 지금도 내면적으로 많은 변혁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현대화, 첨단화, 과학화, 이것을 지금 현재 시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랍 지역입니다. 이 개혁 개방 정책을 보면은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산유국, 기름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사우디, 또 미국입니다. 여러분들 놀랍죠? 미국이에요. 왜 미국이냐? 셰일 가스를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현재 이제 부족한 거지요. 그래서 자,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개발을 해서 석유 의존도가 약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죠. 전 세계 경제에 좋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자, 아랍에 보십시오. 이 아랍에서는 자기들이 기름을 팔아서 가스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데 이거를 그냥 소비를 하지 않고 미래 경제에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 다변화를 추구를 합니다. 아랍의 봄, 이거를 통해서 국가 발전, 변혁, 개혁, 그러면서 안정화를 추구를 하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그리고 진취적인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30세 미만이 전체 인구의 50%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양질의 노동력 이 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하면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또 세제개혁, 사회복지, 보조금 제도, 사회개방, 여기에 여성 권리도 매우 많이 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이제 아랍, 중동의 역할이 점점 높아집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 적극적으로 하죠. 화석 연료가 있는 건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에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다. 왜? 여태까지 기름으로 이 중동이 전 세계의 정세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량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석유가 고갈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에너지, 그린 에너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그린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에너지의 주도권, 현재의 주도권, 이거를 미래에도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첨단과학, 우주과학 발전, 연구, 여기도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아랍이 아닙니다. 과거의 중동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진보적으로 매우 빨리 발전을 하는 겁니다. 아랍에미리트라고 UAE 있죠. 두바이, 아부다비 있는 바로 그곳이에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세계 최대의 쇼핑몰입니다. 이게 사막에 지금 현재 다 이게 건설을 하는 겁니다. 두바이, 지금 현재 UAE 아랍에미레이트는 6개의 토국이 합쳐져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가 되었습니다. 자, 거기에 두바이, 아부다비 이 두 토국이 가장 중심 지역인데 여기서 개혁 개방 정책을 아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자유무역지대도 있죠. 그리고 여성 장관 의원들 비율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 대학의 분교가 거기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UAE가 아랍에미레이트가 이렇게 발전을 하니까 그 옆에 있는 나라 중에서 카타르도 대단히 급속적으로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카타르 내셔널 비전 2030이라 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월드컵 어디 있어요? 카타르. 바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굉장히 적은 나라입니다. 조그마한 나라인데 거기서 경기장 월드컵 경기를 합니다. 축구구장도 이렇게 도움으로 해서 완전히 다 밀폐된 그런 구장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카타르에서 경기장을 짓고 있는데 에어컨이 다 들어온대요. 지붕 여기 지붕이 뚫혀 있지 않느냐? 지붕이 뚫혀 있대요. 뚫혀 있는데 에어컨이 전체가 다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신기술을 도입을 해서 지금 경기장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11월부터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겨울이기 때문에 날씨가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덥습니다. 전체 에어컨이 다 나와요. 표를 빨리 사야 되겠죠? 이미 늦었어요. 이미 다 끝났대요. 더 이상 표를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 공연 누가 합니까? BTS가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의 운전, 그것도 과거에는 허락을 안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미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도 굉장히 급속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네옴시티를 갖다가 지금 새롭게 만들고 있어요. 얼만큼 투자를 하나? 5천억 불을 투자를 합니다. 이처럼 현대화, 과학화, 첨단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은 이제 아주 젊은 그 양질의 노동력, 이게 중심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성들의 역할이 점차 정대돼서 이 사회 전체가 굉장히 다이내믹하면서 아주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지금 현재 닦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랍과 중동에 대한 기초 지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웬만큼 이제 다 알게 되신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해서 지역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변화의 물결까지 이제 머리에 넣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일어나는 몇 가지를 더 보태면은 여러분들의 완벽한 이제 지식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미국, 중국, 러시아의 대중동 전략. 아마 여러분들 지난 4일간에 걸쳐서 공부했는 것 중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거기에 러시아의 또 세력주의, 확장주의. 이것도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이 관계가 그대로 중동으로 전이되어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던 몇 가지 기본 요소 중에서 그 기본 요소 중에서 지금 현재의 새로운 물결이 중동에 들어왔기 때문에 중동 내에서의 외교 안보 정책에 있어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 셰일가스 최대 산유국 이제 됐죠. 그래서 중동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미국이 낮아지는 거죠. 과거에는 중동에서 아랍에서 석유가 거의 다 생산되니까 미국의 경제가 거기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미국이 이제 가장 많은 석유를 생산하게 됐어요. 의존도가 낮아지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미국이 중동에 그대로 머무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군대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 군대가 어디에 있었느냐? 아프가니스탄에 있었고 이라크에 있었습니다. 9/11 사태 이후에 미국이 그쪽으로 군대를 파병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걸 이제 다 철수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친미 국가들, 미국하고 가까이 있었던 이 국가들은 상당히 안보적으로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 이란이 핵 개발을 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기분이 강했죠. 그러다가 EU하고 독일하고 미국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이란과 협의를 해서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합니다. 일정한 수준까지만 우라늄을 농축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주고 나머지는 동결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이란의 핵 합의였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거기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생각하기에 불안하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 합의가 그대로 지켜진다면 언젠가는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고 원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란이 핵 개발을 할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미국의 이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들죠.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파기를 해버렸죠. 핵 합의를 파기를 해버리겠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이제 와서 그걸 복원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자, 협상이 진행 중이니까 여전히 주변에 있는 이 국가들은 만약에 저게 다시 복원이 되면은 이거 언젠가는 핵무기를 만들 거 아닌가? 그럼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한 지금 현재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1:1로 정책,
그리고 이 1대1로 정책으로 말미암아 지금 중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중동, 아프리카를 거쳐서 유럽까지 그대로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제동을 걸기 시작했죠. 중국으로서는 그렇게 되니까 무역 투자 이게 유럽하고 굉장히 많아지고 마찬가지로 중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빠져나가는데 중국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러시아는 유라시아, 중앙아, 중동 이거를 연결하는 반미 전선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시리아에서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왜? 여러 나라가 개입을 하고 여러 정파들이 지금 산재에 있어서 일괄적인 문제 해결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도표로 본다면은 중국의 1대1로 정책이지 않습니까? 이게 빨강으로 되어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중국이 상당한 영향을 세우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중국이죠. 1대1로에 RCEP이라고 해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었죠. 그리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라고 하는 것은 원래 중국을 대항을 해서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이게 만들어지자가 미국이 거기에 참여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가입을 하겠다라고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경제 협력체가 구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대응을 하는 것은 오커스라고 해서 호주, 영국, 미국 삼각동맹이 있죠. 그리고 쿼드라고 해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그리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여기에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가입을 했죠. 가입을 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보십시오. 이 중국의 세력 영향권에 대해서 이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이 전략이 서로 맞서는 것입니다. 여기에 러시아는 어떻게 되느냐? 러시아는 확장 정책, 중앙아를 중심으로 해서 확장 정책을 이미 쓰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침공을 해서 확장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동하고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펴보면은 미국하고 러시아 간에 정치적인 대립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 간에 있어서는 헤지모니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러면은 러시아와 중국 간에는 상당히 협력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또 그렇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도 엄청 큰 나라고 러시아도 엄청 큰 나라입니다. 또 양자 간에 모든 사안이 다 맞아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새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아랍과 이스라엘 관계 개선이 아브라함 협정으로 해서 이스라엘하고 UAE, 바레인, 모로코, 수단이 관계 정상화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서 최근에는 UAE,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이스라엘하고 FTA를 체결을 합니다. 과거에는 상당히 적대적이었다가 지금은 외교관계도 수립했을 뿐만 아니라 FTA까지 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변화가 또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전임을 본다면은 중동 국가로서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간의 이런 라이벌 관계가 형성이 되겠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로서는 가장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바로 이 중동 국가들의 생각입니다. 미국이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미국을 붙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UAE, 아랍에미레이트는 미국과 굉장히 친미 국가죠. 굉장히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에 대한 비난 결의안이 있는데 여기에 기권을 합니다. 상당히 놀라운 입장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변화의 조짐이 있나? 무기 지금 현재 미국 무기를 그대로 과거에는 많이 사다가 지금은
계속 미국 무기만 아니면 러시아 무기도 하나? 이런 신문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외교 입장이 상당히 재검토가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1945년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이번 사우드 국왕이 협정을 체결을 해서 미국은 사우디에 안보적인 협력을 하고 또 사우디는 석유를 미국에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 큰 축의 약속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변화가 생깁니다. 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죠. 지금 석유가가 막 폭등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든지 이 석유를 갖다가 석유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우디에서 좀 더 생산을 하는 것. 지금 현재 생산 능력에서 가장 잠재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산을 좀 더 하면은 물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 왕세자한테 전화를 했죠. 이거 좀 정산을 해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는 그런 뉴스가 자꾸 나오고 있죠. 거기에 오히려 중국하고 협력 관계가 더 높아진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론 이 보도에 따르면은 보십시오. 석유 거래 대금을 위안화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도. 이렇게 되니까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UAE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전략적인 변화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가슈거지라고 기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게 사우디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혹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예멘 후티 반군 공격을 할 때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데 그게 사우디나 UAE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이 그래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생기죠. 이란 핵 문제, 이라크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 나라의 입장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잘 협력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아랍 국가들이 상당히 불만을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랍 국가들도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렇게 해서 재검토하고 있다는 신문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하고 굉장히 절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하고 굉장히 미국 입장을 완전히 지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등등에 대해서 러시아를 비난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왜?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을 볼 때는 자기들 안보 문제에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겁니다. 왜? 러시아는 시리아의 내전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시리아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이란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보로서는 이런 두 나라의 에 대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러시아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터키, 요즘에 나라 이름이 바뀌었죠. 터키 나라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투르키예로 바뀌었죠. 이 투르키예도 상당히 입장이 과거보다는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토 회원국입니다.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가 마드리드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외교적으로 이득을 본 나라가 어느냐라고 할 때 투르키예라고 그러는 투르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투르키예가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마지막에는 찬성으로 돌았었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혜택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투르키예가 나토 회원국으로서 러시아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터키의 경제에 미치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에너지, 교역, 관광 이런 분야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외교에 있어서도 독자성을 발휘하려고 하고 있고 국내 정치, 경제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독자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과거 친미 국가라고 생각되는 이런 여러 나라들에서 입장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로 볼 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내용들을 이 지도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GCC를 중심으로서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 오만 이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수니파의 지도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수니파는 아까 우리가 봤던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는 국가들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 시아파의 그 중심인 이제 이란부터 시작해서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 일부 여기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시아 벨트가 되겠습니다. 그 시아 벨트 중에서는 예멘의 후티 반군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서로가 대립하는 구도 속에서 미국이 이제 서서히 인식 변화를 해야 하고 있다는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설명드렸다시피 중동 국가들이 점차적으로 중국에 러시아에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인식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자기들이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중동에서부터 빠져나와야 됐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빠져나오니까 그 공백을 누가 메꾸고 있는 겁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니구나. 이게 우리가 뭔가 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내의 영향력을 다시 복원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4월에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이 사우디를 방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하마드 빈 살람 왕세자를 만납니다. 미국의 CIA 국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하마드 빈 살람이 지금 현재 왕세자지만 실제로 실권을 다 잡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합니다. 자, 다음 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우디를 방문을 합니다. 왜 방문을 합니까? 아까 우리가 설명드렸는 연장선상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석유값 폭등, 석유를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많이 생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부탁하러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왜 거기 가느냐?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그 언론인 살해 사건이 있었을 때 미국 정부가 사우디 왕가가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거기 면죄부를 주고 거기 가느냐? 지금 현재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고도 사우디를 갈 것이냐? 갈 수밖에 없다. 왜? 기름값. 이 기름값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나? 기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석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국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당장에 이번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죠. 미국의 하원 의원들 선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물가가 높아지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저항감이 높고 그렇게 되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표가 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우디 방문을 하는 겁니다. 이란 핵 합의 했는 거 트럼프 대통령이 무산시켰다 했죠. 파기를 했는데 그걸 다시 복원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복원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아직도 굉장히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복원시키기 위한 협상이 잘 진행이 되다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주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란의 핵 합의를 복원을 시킨다고 하면은 실제로 보면은 미국의 이 거시적인 전략 그리고 EU의 거시적인 전략에 따라서 핵 합의를 하는 게 낫겠구나라고 해서 추진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있는 국가들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불편한 겁니다. 우리 안보 괜찮을까라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많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시적인 전략과 주변에 있는 전통적인 우방 국가들의 이 불안 이거를 어떻게 균형 있게 해결책을 마련했는데 그게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그거를 지금 현재 따라서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이게 기름이 다 떨어지는 시기에 자기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첨단 과학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우주 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안보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발전의 방향을 만드는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기여할 바가 뭐냐? 자, 과거에는 우리나라는 석유 수입을 위해서 그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계 개선을 했습니다. 성공적이었죠. 플러스 우리로서도 그 중동 아랍 국가들의 이 산유국들이 많은 오일 달러를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건설 시장으로 들어가서 엄청나게 많이 진출을 했죠. 그게 우리 경제에 매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아랍 국가들이 산유국들이 새로운 발전의 모멘텀을 받아서 새로운 분야로 개발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미래 에너지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미래 에너지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 함께 한 가장 큰 결실이 무엇이죠? UAE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지어줬죠. 우리가 그 수출을 했는 겁니다. 성공을 했어요. 매우 지금 현재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유국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겁니다. 그걸 우리와 같이 했단 말이에요. UAE 과학자들 많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국에 와서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했어요. 자, 우주 개발에 같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그 나라 국민들은 사회복지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왜? 돈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프면은 전액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나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치료하는데도 돈을 다 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 대형 병원에 보면은 아랍 환자들, 아랍 의상으로 와서 아랍 환자들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아랍 국가에서는 어떻게 소문이 나 있느냐 하면은 암에 걸리면은 가장 잘 치료할 수 있는 곳이 한국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기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여하는 뭡니까? 우리 병원이 아랍에 진출을 합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이 UAE, 아랍에미레이트에 지금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 수출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의료 수출이죠. 여기에 더 중요한 요소가 뭐냐? 국방입니다. 국방 분야에서 우리가 또 어떤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대가 UAE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거기에 그 사람들, 그쪽 군인들을 갖다 훈련시켜주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미사일이 지금 UAE에 수출하게 됐죠.
무기 분야에서, 방산 분야에서, 국방 분야에서 협력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협력 단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그거는 신뢰가 쌓이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제 중동 국가들하고 많은 분야에 있어서 협력 관계가 매우 잘 유지가 되어 왔고 신뢰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방 분야에도 협력이 되는 겁니다. 아프리카 쪽으로, 북아프리카, 아까 그러니까 메나이스나 노스 아프리카에 해당되는 나라가 이집트인데 이번에 우리가 이집트 K9 자주포를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아랍 국가들하고 새로운 협력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어요. 그 분야는 에너지 분야에서는 미래 에너지, 우주과학 분야에서 로켓을 같이 쏘아올 정도로 그 과학자들을 우리가 같이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료 분야에 있어서 우리 병원이 진출을 하고 그 아랍의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하는 거예요. 국방 분야에 있어서 이미 우리가 군대에도 가 있고 또 무기도 수출하게 됐던 겁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외교 그리고 우리의 경제 정책은 아랍이 급속도로 변하고 발전하고 첨단화하고 하는 이 과정에 우리가 같이 파트너로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과거에 우리가 1970년대부터 아주 강하게 우리가 축적되어 온 이 협력 관계가 미래의 세계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과 중동, 한국과 아랍 관계는 상당히 저는 견고하게 발전, 확장되어 나갈 거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뵈어서 대단히 반갑고 좋은 토의를 해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